이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정원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한 번 혹은 여러 번이 간절함이란 게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무언가에 대한 간절함,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 무엇을 원하는 간절함 말이죠. 이 간절함이 왜 무조건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간절함에 대한 설명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는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인생의 변화를 총 3번 느껴보았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토리가 너무 길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 첫 번째 간절함은 약 20년 전에 처음 찾아왔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도 없고 빚만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완전 바닥을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당시 저는 정말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완전 적막하고 고요한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을 원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책을 발견했는데요. 자기계발 서적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책을 읽어 나갔는데요. 그 책의 정확히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닥에 있다면 오히려 좋다. 완전히 바닥이기에 이제 당신은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이 한 구절이 저에게 그 적막하고 고요한 암흑 속에 있는 곳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완전히 바닥이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부터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 상황을 반드시 벗어나야겠다. 그때 저 상황에서는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믿을 건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그 무엇도 잃을 게 더 이상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란 감정, 걱정이란 감정, 실패, 이런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부딪혀야 하고 생각할 틈도 없어요. 이거 할까 말까 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 살아 나아가야 하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상황을 벗어나는데 정확히 1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하는데 몇 달, 몇 년 안에 절대로 안 변해요. 내 변화가 쌓이고 쌓여 장기간 지속되고 그게 꾸준히 유지됐을 때 5년에서 10년 후에 변합니다. 이 말은 지금의 스스로의 변화가 5년에서 10년 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빠른 변화를 원하죠. 빠른 결과를 원하고요. 무언가 빠르게 나타나야 하고, 인터넷 창이 몇 초만 늦게 나타나도 우리는 답답해하죠. 저는 예전 사람인지라 그 당시 때 자판기 커피가 유행했었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요. 커피의 버튼을 누르고 종이컵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다들 손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급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하겠죠. 더욱 세상이 빠르게 변했으니까요. 모든 변화는 천천히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절함이 찾아왔는데요. 이 간절함은 6년 전쯤에 찾아왔는데요. 이 간절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에 대해서 찾아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모든 검사를 다 받았는데요. 그 당시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병원의 말이 있었고,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사를 받아본 결과 직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35이었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 병원에서 하신 말씀이 나이가 아직 어려서 몇 개월만 늦게 발견했다면 위험했을 거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도대체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었고요. 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자꾸 뭔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제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일들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경험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무언가의 일들이
막 불쑥불쑥 나에게 인생에 찾아올 때 이때 정말 무너지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때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솔직히 죽는 건 그렇게 두렵다고 생각이 안 들었고요. 제가 진짜 두려웠던 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머니께 이것보다 더 큰 불효는 없겠다.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전 항상 이 생각을 하거나 말할 때 항상 가슴이 먹먹한데요. 저는 수술을 마치고 그때부터 매일같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3개월에 13kg를 감량했는데요. 그때 걷는 행동이 현재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요. 5년이 지난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저는 저 때의 감정은 평생 동안 못 잊을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왜 운동을 안 할까요? 지금 당장 안 보이니까요. 내 눈에 지금 당장 내 몸 상태, 건강 상태가 안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20대 때는 몰라요. 그런데 40대에 접어들면 조금씩 당연하게도 아픈 데가 생겨납니다. 왜냐면 20대, 30대에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터져서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건강, 이거 신경 잘 못 쓰거든요. 아, 운동해야지. 매년 새해마다 목표를 잡죠. 근데 몇 주, 몇 개월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쵸? 내 스스로가 아직 못 느껴봐서 그래요. 이건 스스로가 그 상황을 느껴봐야 알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간절함이 찾아옵니다. 정확히 40대에 찾아왔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때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뭐를 해야 즐거울까? 혼자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전 항상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 걸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주변에서 다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넌 왜 소설이나 다른 재미있는 책들 많은데 왜 그런 고리타분한 책을 읽어?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난 이게 재미있어 라고 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던 저는 내가 이 분야를 좋아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더욱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구나. 내가 진짜 즐거워하는 일을 찾았구나. 이 간절함은 아마도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간절함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이때 주변에서 저에게 그랬어요. 40대에 뭘 시작하려고 해? 그 나이에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이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전 그때 든 생각은 뭐 어때 내 인생인데 왜 다른 사람 말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건데 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재능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매일 책을 읽고 매일 그림을 그리고 매일 영어를 공부하고 매일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한지 어느덧 1년이 좀 넘었네요. 근데 이걸 해나갈 수 있는 비밀이 잠재의식, 끌어당김의 법칙, 마인드셋이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3번의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구나 간절함이 찾아옵니다. 그 간절함을 보는 관점을 살짝 바꾸면 위기도 기회로 보여요. 좋은 면을 찾아보면 반드시 좋은 면이 보이고요. 반대로 나쁜 면을 찾아보면 반드시 나쁜 면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과거에 겪어왔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저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변하면 반드시 외부 조건은 변합니다. 이건 제가 오래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느껴온 부분이고 깨달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무엇이, 어떤 것이 그토록 간절하신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